및 총평을 맡은 이호준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부산에서 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투리가 안 고쳐집니다. 이 정도 못 고치는 거죠. 못 고치는 건데 국어 강사가 표준어도 안 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단 한 번의 컴플레인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 말 못 알아듣겠어 뭐 그러면.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출제 경향을 한번 짚어보고 시험 지문을 전부 다 분석을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총평 및 앞으로 이제 기말 대비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이 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외부 지문이 연계가 되는데 물론 타 학교에 비해서 외부 지문 비중이 막 크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원래 고사를 포함하여 올해도 이제 이번 시험에도 외부 지문이 하나 나왔고요. 해당 지문을 이제 시간 내에 시험장에서 스스로 좀 자생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형 문제인데 다수의 문항에서 지금 보기 유형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보기의 길이라든가 난이도가 좀 높아서 체감상 좀 학생들이 어렵겠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2.9점, 3점 같이 배점이 높은 문항에서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성이나 아니면 지문과의 연결성, 추론을 요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유형의 문제풀이 핵심인 문항의 원리를 토대로 이제 보기를 추론할 수 있어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휘 및 사자성어인데 이번에는 고전소설 허생전 작품에서 사자성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지문 이외의 범위에서 사자성어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대비합니까? 학교에서 유인물을 다 줘요. 예를 들면 지문에서는 뭐 안빈낙도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으면 학교 프린트에서는 그와 동일한 의미의 뭐 안둥지족 그런 것들이 이번 시험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비는 결국 학교 유인물을 토대로 암기를 바탕으로 한 비슷한 테스트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연구에서 이제 서답형 문법 또는 서답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5, 6문항 한 30점 정도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등급이 결정될 터인데 특히 문법은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롭게 주면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고 문법 이외에도 허생전이나 다른 단원에서도 보기 조건을 읽는 데만으로도 이제 시간 소요가 좀 된다는 점이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자, 지문 분석입니다. 네. 자, 1-1단원은 사실은 어느 학교든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 2번, 3번, 서답형 1번은 제가 길을 쓰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공손성의 원리라든가 준언어, 비언어 표현은 제가 직보 때까지도 엘리베이터 붙잡으면서까지 야 이거 나올까요? 그렇게 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한번 암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했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난이도 역시 조건이 있었을 뿐이지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선택형 4번 문제를 보고 제가 좀 짜릿했는데 왜냐하면 갈래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보시면 수필이라는 갈래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방심을 해요. 왜냐하면 지문만 읽다 보다가 이 전체 갈래가 무엇인지를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급만 했냐 하면은 섭섭하고 눈에 불을 켜고 이것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제 4번 선택지가 조금 이제 오답을 유발하는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전체 갈래적인 특징이었기 때문에 1번에서 경험과 어떤 깨달음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수필의 특징을 골라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학습 활동에서 글쓰기 과정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역시 2-1단원도 수필이었어요. 수필. 그렇기 때문에 이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에서는 수필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안 나왔겠죠, 당연히. 다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답형 2번이 되겠는데 외부 지문으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현대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합 지문으로. 해당 지문의 경우 전혀 낯선 게 아니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의고사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유명한 작품이었고요. 다만 문학 분석의 원리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모의고사 유형 연습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분석해낼 수 없었다면 요 외부 지문 자체에서 이제 시간 소요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조건들도 있었기에 뭐 추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서답형 2번을 가장 좀 난이도 있고 킬러 문항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자, 원래고사입니다. 장원고가 저는 이거 정말 찬성하는데 학생들은 찬성 안 하겠죠. 이제 주말에 가가지고 45문제 모의고사 유형으로. 다만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원래고사를 굉장히 칭찬한 이유가 교과서 범위 밖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작품들을 보면 이상한 데서 가지고 온 듣보잡 그런 작품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학생들이 응당 수험생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범위를 수업 및 직보 때 다뤘고요. 한 줄 한 줄 전부 다. 오전 시간가 나왔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문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그럼 이제 저 오전 시가야. 오전 시가가 왜 어려워? 못 알아먹겠어요. 그럼 뭐라 말하냐면 계속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오전 시가 할 때 야 이거 절대 한자 흡수 시험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쫄지 마라. 혐오가 안 되지 마라. 모르는 단어 나오면 넘길 줄도 알아야 되고 넘어가면서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학생들은 그냥 이제 한자 나오고 하면 안 보거든요. 지금 이제는 넘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즉 읽어 버릇을 해야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기말고사 때도 원래고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고전시가나 현대시만큼은 같이 한번 모든 현과 모든 행을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하는 문제는 선택형 11번에 고전시가 해가지고 복합 지문으로 보기 함께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좀 보기가 길어서 읽는데 조금 역시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대망의 이제 음운변동과 한글 맞춤법이라는 제가 가장 공부이고 또 한편으로 가장 걱정했던 영역인데 좀 아쉬워요. 좀만 어렵게 되지. 사실은 좀 평이했거든요. 이게 제가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뭐 음운변동 내용, 음운변동 찾기. 사실은 문법 영역은 크게 1학년 때 음운변동 맞춤법,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 이제 문법 요소가 시험 4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는데 이번에는 문법 범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들이 조금은 평이하게 내신 것 같고 다만 몇몇은 역시 서답형에서 조건을 보기서야 했어야 하기 때문에 보기서 약간 좀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나머지 문법 문제는 실제로 선택형 17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학습 활동에 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직보 시간까지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다만 문법은 전제 조건은 반드시 암기와 함께 기출문제 풀이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매주 문법 암기 테스트 하고 한 200문제 가량의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봤을 때 기출문제는 웃도는 난이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좀 아쉬워서 조금만 어렵게 됐으면. 자, 다음으로 이제 또 이번 시험에서 허생전 중요했죠. 보시면 18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보기도 나오지만 뭐 소설의 인물이 무엇인가 또 결말이 어떠한 특징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고 다만 이 20번 역시 희열되겠습니다. 내적 힘. 이거 나와야지 그래. 서술 방식 묻는 문제인데 뭐 간단하게 말해서 직접 알려주냐 뭐 간접 알려주냐 이건데 기말고사에서도 다만 내신 때는 한 점으로 충분히
대출제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즉 기억부터 뭐 미음까지 주고 요게 직접이니 뭐 간접이니 찾는 문제인데 역시 이제 수업 방식, 수업 내용을 진행할 때 충분히 강조를 했었던 부분으로 학생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저랑 같이 짜릿한 티어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나왔구나. 선생들이 비이기 때문에 한 문단이 한 지문이 더 나왔습니다. 자, 작품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한다든가 쓰여졌을 그 당시에 사회적, 시대적 배경 파악하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23번도 어렵지 않았어야겠죠. 잘하겠다면 뭐 어휘 및 사자성 확인하는 문제인데 역시 교과서 지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들 프린트 유인물에 있던 것들이 1번부터 5번 선택지로 나왔습니다. 물론 서답형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 뭐 괄호 채우기로 나왔지만 보시다시피 관련된 행적과 전반적인 사건, 다음으로 핵심적인 주제를 알고 있다면 몇 어절 조건에 맞게 채워넣기만 했으면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객관식을 풀어내고 나서 서답형으로 왔을 때까지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이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이제 시험 분석이었고요. 좀 짧고 총평이 되기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타학교에 비하여 비중이 컸지만 문법이 전반적으로 문제 수준은 평이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서답형에서 이제 조건을 키워드를 찾아서 주어진 시간 내에 답지에 써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었고요. 그럼 선생님 기말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내신 범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당연하죠. 또한 더 나아가서 해당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 작품들, 뭐 이를테면 주제가 비슷하다든가 작가가 비슷하다든가 그런 것들 다양하게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는 지금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기에 막 중구난방으로 볼 게 아니라 정말 유명한 작품들, 정말 중요한 작품들 위주로 한두 개씩이라도 건드릴 수 있다면 역시 아까 말했던 학생들이 좀 자생적으로 읽어내는 원리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요 학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중간고사가 평이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도 맞지만 올라가든 말든 결국 기본을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평이한 시험에서 실수를 줄이자면 또 모의 시험은 이번에도 봤습니다. 이제 모의 중간고사라고 하여 최대한 정원고 스타일과 유사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 OMR 카드까지 작성해가면서 역시 모의 기말고사도 타임어택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지문별로 단원별로 타임어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제가 들어보니까 선생님 한번 다시 점검할 시간은 없었어요. 또는 뭐 서답형은 못 쓰고 그냥 바로 답지에 썼어요. 즉 시간이 더 든 시간. 그래서 지문 단원별로 타임어택은 개별적인 구체적인 타임어택과 함께 전반적으로는 모의 기말고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하죠. 자문고 유사 유형의 어떤 서답형 문제 연습. 물론 그렇다고 지금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다만 비중을 조금 높인다 이거죠. 최대한 좀 유사하게.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계속 은연중에 강조한 거는 결국 내신이든 뭐 정시든 국어에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세 가지 부류의 학생이든 뭐 원리 10분도 모르는 친구들 뭐 중학교 이제 넘어가가지고 나 A 받겠지 그러면서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원리가 있는 줄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막 긴장해가지고 풀어내지 못하죠. 좀 안타까워. 세 번째는 극히 드문데 원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체화하여 시험장에서 풀어내는 친구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원리 하니까 좀 모호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딱 5가지만 혼자 뽑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작품에서 나레이터라고 하여 시적하잖아요.
시점이라고 하여 시적 대상, 시츄에이션이라고 하여 시적 상황. 여기서 잠깐 시적 상황은 별거 아니야. 지금 학생도 이번에 100점 맞아. 지금 수능 풀어서 막 1등급가 만족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할 말이 많으냐? 그냥 본인 공부하던 대로 쭉 해나가면 돼요. 근데 2등급 떴다, 4등급 떴다, 원래 거기서 보는 건 다 맞았다.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시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시니 시를 쓸 때도 그게 시를 쓰는 동기예요. 불만족이. 그래서 어떠한 시츄에이션일까 찾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리스폰스라고 하는 반응.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잘 감상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문제까지 풀어내려면 하우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시를 썼는가. 즉 표현상의 특징 찾는 문법, 수미상관 그런 것들. 이 5가지를,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풀어야지 갑자기 낯선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학의 원리와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일수록 더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지. 학생들이 이제 풀어낼 수 있게끔 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원리 중심으로 시험 범위 내의 작품들을 분석하며 그런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동시에 잡아나가는 방향은 어떤 저의 수업의 철학 기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 페이지 더 남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어 해야 됩니다. 국어 해야 돼요. 근데 꼭 저랑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좋은 수업 많으니까 다만 아직도 나 중학생이야, 원리가 모르는 학생들, 아니면 좀 어렵고 감은 오는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친구들, 원리 알고 있는데 다 하고 싶은 친구들, 요 정도는 저랑 한번 시간을 할애해보면 어떨까.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으로 남기지는 절대로 않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저도 대학교 때 뭐 배울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몸에 새겨진대요. 이게 몸에 새겨진다가 오해하면 안 되죠. 나 그냥 독서실에서 10시간 앉아 있었어. 엄마 나 그 흉터랑 종기 났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원리를 몸에 새기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험장에서 나옵니까?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자, 그래서 결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신이든 앞으로 다가올 뭐 정시든 모의고사 준비든 원래고사든 어떤 원리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이제는 순서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문고 분석을 맡은 국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